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 속속 그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판결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법의 정치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5년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식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해했다. 공수처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하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이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신문 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 한 점을 유죄로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백대현이 어떤 판결을 했느냐, 이런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대현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비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자기 사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백대현 재판부죠.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여러 언론들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백대현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또 비판 성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건 번호인데요. 2025 고합 1010 요 사건입니다.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의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재판은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 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과 또 신뢰가 유지가 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판결 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백대현 재판부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징역 5년 선고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엉터리 판결이다 하는 비판이겠죠. 첫 번째 비판이 이런 겁니다.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어디까지냐 이런 거죠. 이 민주당이 말이죠, 여러분.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고 없애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 집중된 이 수사 권한을 빼앗아 보겠다고 경찰에 대해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라는 해괴망측한 기관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수사권을 검찰이 원래 전적으로 부담하던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로 찢어 발겼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내용, 또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 범위, 이게 뭐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막 조각조각을 냈는데요. 아주 누더기 이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놨죠, 민주당이.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간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 가지고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절을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완전히 적법한 거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대통령 측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공수처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이 법률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예외적인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입법 구조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측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내란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죄가 과연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이 수사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 전혀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측의 이 비판과 같이 직무범죄나 부패범죄 뭐 이런 거에 명시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은 내란죄를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수사 편의적인 거다 하는 비판을 바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수처가 왜 이 대통령 집무실을 들이닥쳤는지 이것을 한번 그 경위를 살펴보면 12.3 계엄, 비상계엄이 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죠. 공수처는 내란을 사실은 수사를 하려고 대통령 관저, 용산 관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아니고 다른 거, 대통령의 다른 범죄를 수사하려다가 내란까지 인지하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수사가 적법했다, 이렇게 공수처는 주장을 했고, 특검도 그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측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그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하죠. 네,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수사를 자의적으로 해놓고서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법원이 인정한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백대현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이 공수처와 특검의 이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법률 조항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판례가 있는지 전혀 그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아주 독자적인 법리를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수처법상 이 수사권 범위라는 아주 중대한 이 헌법, 형사법적,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서 처음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설시한 또는 판시한 그 윤석열 유죄, 징역 5년형에 대한 이 근거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측의 그 비판 내용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또 있는데요. 또 살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좀 황당한 백대현 재판부에 아주 황당한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계엄에 이르는 국무회의가 마치 적법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이 계엄 선포에 찬동해 줄 만한 국무위원들만을 임의로 소집을 해가지고 이 계엄 국무회의를 가결시켰다 하는 게 이제 유죄다라는 게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집되지 못한 그 국무위원들은 이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게 이제 백대현 재판부의 논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또 대통령 측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백대현 재판부는 이 국무위원회 심의권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자신의 이 계엄을 찬동해 줄 만한 국무위원들만의 임의로 불러가지고 국무회의를 연 거는 유죄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이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라는 해괴망측한 법리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직권남용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라는 거는요, 이제까지의 판례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나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권한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제 공무원이 행사하는 직무 권한이나 이 내부적 의사결정 권한은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직무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까지의 이제 판례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이 국무위원들의 이 국무회의, 이 국무위원들의 이 심의권이라는 거는 직무의 내용이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태로 이루어진 국무회의가 위법하다. 그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이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백대현 재판부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다, 엉터리다. 말 그대로 이거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그런 거다 하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또는 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 뭐 이런 거를 반드시 지금 뭐 물론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결단들을 해야 된다 라는 제도를 가만히 둔다면 대한민국은 사실 대통령이라는 어떤 주권의 대의자가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해서 어떤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된다는 게 이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의 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국무위원들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위법해서 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국가 원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들이 집단으로 통치하는, 집단 통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다 하는 결론이 되고 마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유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공산당, 중국 중공입니다. 중공은 시진핑이라는 국가 주석이 있는데 이제 국가 주석 위에도 쫙 우리말로 치면은 그 국무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시진핑과 중국의 중공의 이 국무위원들이 집단으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 정부 또는 시진핑 행정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지도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지 또는 비상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그런 거는 알아서 판단해라 하고서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을 국가 원수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 원수가 비상대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